키자루가 연구소 내부로 진입하자 센토마루가 나타나 키자루를 막아서며 펑크 아저씨를 죽이게 놔둘 수는 없다고 제 아무리 아저씨라고 할지라도 말이야 라고 말한 이후 도끼의 무장색 베개를 휘감으며 키자루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키자루는 꽤나 냉정한 모습을 보이며 장난스러운 모습 따윈 전혀 보이지 않으며 미안하지만 해군의 체면이 바닥에 떨어져서 말이야 예전처럼 놀아줄 수만은 없을 것 같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센토마루의 도끼에 레이저를 쏴버리며 센토마루의 도끼를 박살내버립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센토마루의 복부에 발차기를 집어넣었고 센토마루는 단 한 방만에 정신을 잃으며 기절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급하게 파시피스타 멱구를 이용하여 키자루를 막아보려 하나 키자루는 순식간에 파시피스타를 부숴버렸고 확실히 이 디자인은 너무 잔인하군. 특히 보니에겐 더더욱 잔인할 테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키자루가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눈치채며 마지막으로 키자루를 회유하려 하나 키자루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기에 베가펑크를 공격하려 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만약 그 전설이 사실이라면 밀짚모자가 증명해 보일 테지. 세계 정부를 상대로 말이야 라고 말하며 천총온검을 사용하여 베가펑크를 반으로 갈라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공격과 동시에 눈을 질끈 감으며 차마 자신의 손으로 베가펑크를 죽이는 것을 확인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키자루가 베가펑크를 베어버리려는 순간 화염이 키자루를 휘감았고 사보가 나타나 쇠파이프를 사용하여 키자루의 천총오검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사보는 곧바로 불주먹을 사용하여 키자루를 날려버렸고 키자루는 충격을 입으며 연구소 밖으로 튕겨져 나옵니다. 그리고 사보는 베가펑크, 과학병기들을 모두 동원해서 해군들을 맡아줘. 저 녀석은 내가 막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혁명군 2인자 사보, 이거 참 성가신 녀석 나타났구만 이라고 말했고 사보는 웃음을 지으며 해군대장 키자루, 아까 니카의 전설에 대해 이야기했나? 이미 세계정부 또한 알고 있지 않는가? 결국 세계정부는 몰락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무의미한 저항 따윈 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저항할수록 희생되는 목숨의 수만 늘어날 뿐이라고 라고 말하며 엄청난 자신감을 내비치며 결국 세계정부는 루피와 동맹군에 의하여 격파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키자루 역시 세계정부의 막강한 전력을 알았기에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으며 곧바로 전투태세를 갖추며 그렇다면 이 위기를 헤쳐나가 보시지 젊은 혁명군이여 라고 말했고 키자루는 이제껏 드러난 표정 중 가장 냉정하고 위협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보 역시 긴장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해군본부의 대장을 이라고 말하며 키자루와의 대결을 준비합니다. 베가펑크는 사보의 도움으로 키자루의 추격으로부터 벗어났고 곧바로 연구소의 중심부로 이동하여 모든 과학병기들에게 일제히 해군을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세계정부에게 귀속되어 버렸으나 베가펑크는 유사시를 대비하여 몇 개의 세라핌을 보관 중이었고 베가펑크는 세라핌 징베, 세라핌 도플라밍고, 세라핌 미우크에게 해군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아쉬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챗,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세라핌을 에그헤드 섬에 보관할 걸 그랬군. 괜히 정부의 죄다 넘겨서 말이야. 특히 세라핌 로저, 세라핌 흰수염은 정말로 안타깝구만. 그 두 녀석만 있었어도 일당 100이었을 텐데 말이야 라고 말하며 과거 정부 소속 과학자 시절 세계정부와 해군본부에 세라핌의 대부분을 보낸 것을 후회하며 특히 세라핌 로저, 세라핌 흰수염을 보낸 것은 자신의 실수라고 말하며 자책합니다. 참고로 로브루치가 어인섬을 습격하였을 때 세라핌 로저를 사용하였으나 에이스가 세라핌 로저를 불태워버렸습니다. 베가펑크의 명령이 떨어진 이후 과학병기들과 메카해수는 더욱 거세게 해군을 공격하기 시작하였고 세라핌 미호크, 세라핌 징베, 세라핌 도플라밍고는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며 해군들을 박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 해군은 절망하며 우리의 아군이었던 세라핌이 적이 되다니 도저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고 이를 본 해군본부 중장 돌 블루글래스 레드킹은 자신들이 세라핌 도플라밍고를 막아서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크로마는 세라핌 징베를 막아섰고 세라핌 미호크를 막아낼 만한 인물이 현재 해군에는 없었기에 세라핌 미호크 한구 때문에 전황이 뒤집혀가기 시작합니다. 세터는 감시 카메라를 통하여 세라핌 미호크가 활약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곧바로 칼리스토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세터는 직접 출격하여 세라핌 미호크를 막아서라. 세라핌 미호크를 처리한 이후 곧바로 키자루와 합류하여 닥터 베가펑크를 제거하여라 라고 명령하였고 칼리스토는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헌데 직접 나서시면 세라핌과 과학병기를 회수하여 곧바로 전력으로 사용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고 세터는 잔말 말고 명령에 따르도록. 아직은 내가
내가 나설 타이밍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칼리스토는 천령인 출신의 신의 기사단이긴 하나 오로성의 권위와 위치는 절대적이기에 더는 세턴의 명령에 반론하지 못하며 곧바로 세라핌 미호크를 막아서기 위하여 에그헤드 섬으로 출격합니다. 그리고 칼리스토는 아수라장이 된 에그헤드 섬을 보며 이거 원 그때가 생각나는군 이라고 말하며 과거 갓벨리 사건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칼리스토는 하여간 해군 녀석들은 쓰레기 투성이군. 중장이라는 작자들이 고작 고철덩어리 몇 개를 처리 못해서 감히 천룡인이 직접 나서는 불상사를 만들다니 이번 기회에 대청소를 한 이후 모조리 사형시켜버려야겠군. 벌레 같은 녀석들. 뭐 그 중에는 쓸만한 벌레도 있지만 말이야 라고 말하며 일처리가 미흡한 해군을 보며 불평을 늘어놓으나 아카이노 키자로만큼은 쓸만한 벌레라고 칭하며 그들의 능력만큼은 인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세턴은 아카이노, 키자루, 칼리스토 모두에게 각기 다른 명령을 내렸는데요. 우선 혁명군의 수장 드래곤과 악연이 짙으며 철저한 정의를 추구하는 아카이노에게는 혁명군을 괴멸시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베가펑크와 연이 있으며 배신 가능성이 있는 키자루에게는 베가펑크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리며 충성심을 확인하려 합니다. 그리고 칼리스토에게는 세라핌 미호크를 제거한 뒤 키자루를 도와 베가펑크를 죽이라고 말하며 공백의 백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베가펑크를 확실히 제거하며 변수를 차단하려 합니다. 그리고 세턴이 진짜로 에그헤드 섬에 온 이유는 제2의 정상作전이 진행되는 틈을 타 샹크스, 드래곤, 도플라밍고, 버기가 마리조아를 급습하여 탈취한 우라노스가 혁명군의 본거지인 에그헤드 섬에 보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고대병기 우라노스를 회수하기 위하여 직접 에그헤드 섬에 행차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세턴의 1순위 목적은 고대병기 우라노스를 회수하는 것이며 혁명군 괴멸과 베가펑크 암살 작전은 사실상 2순위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턴의 에그헤드 섬을 바라보며 밀짚모자 루피, 해군을 쓰러뜨린 것 따위 세계 정부에 크나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고대병기와 원피스를 찾은 녀석이 하필이면 조이보이 이후 태양신 니카의 힘을 깨우친 최초의 DA1족이라는 것은 세계 정부에도 너무나 큰 위협이 된다. 우선 고대병기 우라노스를 회수하고 혁명군을 괴멸시키며 이 녀석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주마 라고 말하며 루피를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드래곤이 아카이노를 막아서며 드래곤과 아카이노는 격돌하기 직전의 상황에 놓였고 잠시 드래곤과 아카이노의 과거 회상이 이어집니다. 거프는 20대 시절 이미 해군에서 유망한 해군이었으며 차세대 해군의 스타가 될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거프의 계급은 대령이었지만 이미 세계 정부에서도 거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거프를 차세대 해군대장 해군 원수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프 역시 정의감이 넘치던 터라 해군과 세계 정부를 위해 노력하며 세계의 평화에 이바지하고 고자 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그 아이의 이름을 몽키 D 드래곤으로 짓습니다. 그리고 거프는 드래곤 역시 자신과 마찬가지로 해군에 입대시키기 위하여 어린 시절부터 강도 높은 훈련을 시켰고 거프의 피를 타고난 드래곤은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약 20년 뒤 거프는 해군 중장으로 승진한 상태였고 드래곤 역시 성인이 됩니다. 거프는 23살이 된 드래곤에게 술을 한 잔 건네며 이젠 너도 이걸 마실 자격이 생긴 거다. 술이란 인생과 같이 쓸 때도 있고 달 때도 있는 거다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곧바로 거프가 준 술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거프는 이제 해군에 입대하는 거다. 넌 나를 이은 차세대 해군의 영웅이 될 제목이다. 몽키디 가문의 이름으로 정의를 수호하는 게다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애시당초 해군에 입대하기 위해 평생을 훈련해왔지 않습니까? 제가 해군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거프는 웃음을 지으며 부핫 하하하 해군의 황금기가 시작되겠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곧바로 해군에 입대하였고 23세의 나이에 해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드래곤의 동기 중에는 사카즈키와 보르살리노도 있었고 사카즈키, 보르살리노, 드래곤은 해군에 입대하자마자 두각을 드러냅니다. 아카이노는 해군에 입대한 이후 고작 1년 만에 무장색 배기와 견문색 배기를 터득하는 천재성을 보이며 당시 신세계에서 이름을 떨치던 해적단인 푸름 해적단을 홀로 격파하는 데 성공하였고 아카이노는 곧바로 해군 대위로 승진합니다. 그리고 고작 1년 만에 해군본부 대위로 승진한 사례는 단 한 차례를 제외하면 없었는데 그 사례는 아카이노의 동기 드래곤이 단 6개월 만에 해군본부 대위로 승진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아카이노는 드래곤의 재능을 인정하며 드래곤이라면 자신과 함께 무적의 해군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드래곤을 찾아가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드래곤은 이를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역시 해군 영웅 거프 중장님의 아들인가, 해군 역사상 가장 빠르게 승진하고 있다고 들었네, 동기로서 영광이구만 그래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사카즈키 네 녀석의 재능 또한 무서운 수준이군. 너와 보르살리노는 나와는 다르게 어린 시절부터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엄청난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지 않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웃음을 지으며 우리 셋이 해군의 주축이 된다면 해적들의 시대 따위는 끝날지도 모르지. 골디로저도 흰수염도 우리가 잡아내는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웃으며 로저는 우리 아버지께서 잡을 거다. 로저 녀석 때문에 제대로 잠도 못 자고 훈련을 하시니 말이다. 우리는 흰수염 정도로 만족하자고 라고 말했고 아카이누 역시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와 드래곤의 식사가 끝나갈 무렵 드래곤은 해군이 정의의 집단은 맞으나 가끔은 의구심이 들더군. 도대체 공백의 100년이 뭐길래 그와 관련된 사건만 터지면 민간인조차 학살하는지, 또한 천룡인이 받는 특별 대우도 솔직히 이해가 가질 않는다. 이번에도 초가스성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만으로 6살짜리 아이의 얼굴에 총을 10방이나 쐈다더군 이라고 말하며 드래곤은 해군에 있을 때부터 이미 세계 정부의 불합리함과 천룡인의 횡포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원래 정의에는 희생이 뒤따르는 법이지. 나의 고향은 해적에 의해 멸망했다. 그때 내게 구원의 손길을 뻗은 건 해군이었다. 악은 그 가능성부터 뿌리를 뽑아야 하는 법.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합니다. 세계 정부는 드래곤 아카이누 키자루의 활약을 눈여겨보았고 오로성은 차기 해군의 간부진 개편을 위해 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터는 콩을 이을 차기 해군 원수로는 현 해군대장인 센고쿠가 적합해 보이는군. 거프 녀석은 계속 승진을 거부하고 있으니 해군 원수로 내세우긴 역부족일 것 같고 말이야 라고 말했고 나스주로는 해군 원수 자리도 중요하다만 천룡인을 직접 호위할 해군대장 역시 중요하다 라고 말했고 피터는 이미 제파가 있지만 고작 한 명으로는 역부족이니 말이지 라고 말했고 워큐니는 최소 3명의 해군대장은 필요해 보이는군. 그렇다면 드래곤과 사카즈키는 어떠한가. 해군의 역사를 통틀어봐도 이들만큼 강하고 두각을 드러낸 해병은 별로 없었네 라고 말하며 새로운 해군대장 후보로 아카이누와 드래곤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하지만 그 녀석들이 성장하기까진 꽤나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군. 차라리 잠깐의 공백을 유지하더라도 훗날 드래곤, 보르살리노, 사카즈키 3대장 체제를 구현하는 게 어떤가. 록세적 단이 붕괴된 현 시점 당장은 해군대장급 전력이 많이 필요하진 않으니 급하게 감투를 씌울 필요는 없지 라고 말했고 나머지 오로성들이 마스의 의견에 동의하며 훗날 센고쿠가 원소에 오르게 되면 곧바로 보르살리노, 드래곤, 사카즈키를 대장으로 승진시킨 이후 제파가 은퇴하게 된다면 보르살리노, 드래곤, 사카즈키 3대장 체제를 가동시키기로 결정합니다. 해군은 전통적으로 해군대장으로 진급할 가능성이 있는 해군에게 명예로운 코드네임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코드네임에는 성격, 가치관, 전투 스타일 등 그 인물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에 코드네임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해군 원수였던 콩은 아카이누, 드래곤, 키자루를 부른 이후 너희들도 이젠 코드네임을 부여받을 때가 왔다. 세계정부 상층부에서도 기대가 많더군 이라고 말했고 키자루는 오 이왕이면 멋진 걸로 부탁한다고 라고 말했고 콩은 코드네임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다.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정할 뿐 이라고 말한 뒤 아카이누와 키자루에게는 각각 아카이누, 키자루라는 칭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콩은 마지막으로 몽키디 드래곤, 거프 녀석은 대장 따윈 절대 안 할 거라면서 코드네임을 부여받는 것조차 거부했다만 결국 아들인 니 녀석이 아비보다 먼저 대장이 될 것 같군. 니 녀석의 코드네임은 미도리류다 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미도리류를 직역하면 초록용이 됩니다. 드래곤 아카이누 키자루가 코드네임을 부여받은 이후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 갈링이 나타났고 고생이 많소 콩 양반 오로성께서 직접 명령하였소. 원래 천룡인들의 인간 사냥의 우승 상품으로 걸릴 자연계 열매를 해군의 미래에 양보하라고. 그래서 내가 직접 악마 열매를 들고 왔소 라고 말하며 뭉게뭉게 열매, 하늘하늘 열매, 마그마그 열매, 번쩍번쩍 열매 등을 건넵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인간 사냥 대회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고 갈링은 드래곤의 정의로운 성격을 알았기에 급하게 둘러대며 인간들과 사냥을 즐기는 대회지 천룡인들과 인간의 화합이란다 라고 거짓말을 했고 드래곤은 차마 천룡인이 쓰레기 집단일지언정 인간들을 학살할 리는 없다고 믿었기에 갈링의 말을 신뢰하며 천룡인도 인간적인 면모가 있었군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갈링은 각자 악마 열매 1개씩 먹고 나머지 악마 열매는 내가 가져가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번쩍번쩍 열매를 골랐고 아카이누는 마그마그 열매를 고릅니다. 그리고 드래곤이 뭉게뭉게
문개무개 열매를 고르려 하자 그 순간 거프가 나타났고 거프는 호통을 치며 어이 내 아들이 악마 열매를 먹겠다는 거냐 콩원수 갈링사령관 나는 용납하지 못하오 라고 소리치며 드래곤이 들고 있던 문개무개 열매를 빼앗아버립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균형을 잃으며 넘어졌고 드래곤의 입에 하늘하늘 열매의 일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갈링은 부하하하 거프 중장 운명은 막지 못했나보 악마 열매가 주인을 택하는 경우가 있다던데 딱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소 라고 말했고 거프는 이미 물은 엎질러졌기에 절망하는 표정을 지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갈링은 그 열매는 바람 열매로도 불리지 각성하는 데 성공한다면 바람뿐만 아니라 천재지변의 힘을 모두 다룰 수 있게 될 걸세 그야말로 하늘의 힘을 가지는 셈이지 라고 말한 뒤 나머지 악마 열매를 들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하늘하늘 열매의 능력자가 됩니다. 철룡인들은 매년 비가맹국을 습격하여 인간 사냥을 즐기는 악습이 있었고 그날도 여지없이 인간 사냥 대회를 즐기기 위하여 롱스톤 아일랜드를 습격합니다. 그리고 롱스톤 아일랜드의 국왕은 너무한 거 아니오 같은 인간끼리 죽고 죽이는 학살이라니 당신들이 제 아무리 신의 후예라고 할지라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철룡인 쿠에타성이 롱스톤 아일랜드의 국왕의 머리를 베어버렸고 갈링이 이를 지켜보며 왕년의 나를 보는 것 같구만 이라고 말했고 현 신의 기사단인 이오는 크하하하 인간 사냥은 언제 봐도 재밌구만 과거 갓벨리에서는 록세적단이 나타나는 바람에 철룡인들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는데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롱스톤 아일랜드 국왕의 죽음 이후 철룡인 사회자가 나타나 고대하던 인간 사냥이 시작됩니다. 성인은 10점 아이는 5점입니다. 가장 많은 인간을 죽인 우승자에겐 최강의 동물계 환수종 악마 열매라고 불리는 세세 열매 모델 주작과 사기적인 능력을 지닌 초인계 악마 열매 현실 열매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오로성 워큐리는 인간사냥 대회를 보며 인간사냥 대회는 단순한 유흥이 아니다. 차기 신의 기사단이 될 인재를 뽑는 시험 창구일 뿐 가장 두각을 드러낸 녀석은 직접 신의 기사단으로 스카우트한다. 부디 이번 대회에서도 갈린 같은 녀석이 나오면 좋겠군 이라고 말하며 철룡인들이 인간사냥 대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단순한 여흥이 아니라 신의 기사단을 선별하기 위함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롱스톤 아일랜드에서 인간 사냥 대회가 시작된 이후 롱스톤 아일랜드의 해역에 로저 해적단의 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에 주둔 중이던 해군들은 놀라는 모습을 보이며 로저 해적단이 나타났습니다 라고 소리쳤고 당시 해군 중장이었던 포스트베리는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로저 해적단을 막는 게 불가능하다고 여기며 곧바로 근처에 있는 해군들에게 지원을 요청하였고 마침 근처에서 임무를 보던 드래곤이 통신을 수락하며 드래곤은 곧바로 롱스톤 아일랜드로 향합니다. 또한 사실상 로저를 막을 만한 인물은 거프밖에 없었기에 포스트베리는 곧바로 거프에게 연락하나 거프는 꽤나 먼 섬에 있었기에 곧바로 출발하긴 했으나 도착하기까지 꽤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롱스톤 아일랜드에 상륙한 로저는 레일리 철룡인들의 악습은 끝나지가 않는구만 이라고 말했고 레일리는 우리가 극악무도한 해적이긴 하지만 세계의 평화를 수호한다고 자처하는 녀석들이 저런 행태라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저는 이곳이 우리의 영역인지 몰랐다는 건가 롱스톤 아일랜드의 국왕은 우리의 오랜 친구라고 감히 우리의 친구를 죽인 철룡인들과 해군에게 본때를 보여줘라 라고 말하며 로저, 레일리, 가반을 포함한 로저 해적단은 곧바로 해군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철룡인들의 인간 사냥 대회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나 로저 해적단이 나타나게 되며 잠시 인간 사냥 대회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철룡인들은 과거 록스 해적단이 인간 사냥 대회 도중 개입하여 난생 처음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은 적이 있었기에 로저 해적단을 보며 트라우마를 느낍니다. 그리고 철룡인들은 대회보다는 자신들의 목숨이 중요했기에 서로 앞다툼에 군함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철룡인들은 해군에게 우리가 죽으면 니들 전부 사형이다이 해군 대장을 불러와라이 거프를 불러와라이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갈링은 골드로저 감히 내 아들을 유괴한 극악무도한 쓰레기 해적 오늘로서 빛을 갚아줄 때가 왔군 이라고 말하며 칼을 뽑아듭니다. 하지만 오큐리가 이를 막아서며 이곳은 해군에게 맡기고 현장을 빠져나간다. 행여나 티끌 같은 부상이라도 입거나 철룡인이 한 명이라도 사망하게 된다면 세계 정부에겐 씻을 수 없는 지옥이 된다 라고 말했고 갈링은 곧바로 칼을 거두며 명을 받들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철룡인들과 갈링, 워큐리는 곧바로 군함을 타고 롱스톤 아일랜드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였고 해군은 철룡인들이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기에 목숨을 걸고 로저 해적단을 막아섭니다. 드래곤 아카이노는 지원 요청을 받은 뒤 머지않아 롱스톤 아일랜드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불바다가 된 롱스톤 아일랜드를 보며 당연히 로저 해적단에 의하여 롱스톤 아일랜드가 불바다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노인, 임산부, 반려견 등의 시체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드래곤은 극심한 분노를 느끼며 이성을 잃은 채로 해적들을 쓰러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역시 드래곤이군. 철저한 정의를 위해선 상황 파악조차 할 필요가 없다는 건가? 라고 말하며 드래곤이 해적들을 소탕하는 모습을 보며 만족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 역시 전장에 투입되었고 아카이누와 드래곤은 차기 해군의 기둥이 될 인재답게 순식간에 로즈 해적단을 쓰러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레일리가 날아와 아카이누를 막아서며 이 이상 날뛰게 둘 순 없겠군. 해군의 새로운 애송이들인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와 레일리가 겨루는 사이 드래곤은 곧바로 로저를 향해 달려갔고 드래곤은 곧바로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며 로저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로저 역시 롱스턴 아일랜드가 초토화된 것을 보며 기분이 매우 나쁜 상태였기에 곧바로 카무사리를 사용하여 드래곤을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당시 아직은 성장 중이었던 드래곤이 전성기 로저의 일격을 버텨낼 순 없었고 드래곤은 카무사리를 허용한 이후 피를 토해냅니다. 드래곤은 로저의 일격을 맞고 치명상을 입었으나 정신력으로 이를 버텨낸 이후 로저에게 해적 골드로저, 어째서 그런 힘을 가지고 이런 짓을 벌이는 거지?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을 희생시키며까지 네 녀석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지? 라고 말했고 그 순간 드래곤은 폐양색 패기를 발현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를 제외한 해군들 전원이 기절하였고 레일리와 아카이누 역시 잠시 대결을 멈춰서며 드래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폐양색 패기, 전 해군을 통틀어 폐양색 패기를 가진 인물은 해군대장 센고쿠밖에 없는 걸로 아는데 저 녀석 굉장한 힘을 숨기고 있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 역시 드래곤의 재능에 감탄하며 역시 차세대 해군의 왕은 네 녀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저는 이봐 애송이, 뭔가를 착각하고 있나 본데 민간인 심지어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학살한 건 우리가 아니라 네 녀석들이 지키는 천룡인이다. 천룡인은 매년 비가맹국을 상대로 인간을 더 많이 학살하는 대회인 인간 사냥을 개최하지. 이번 연도의 인간 사냥 대상지는 롱스톤 아일랜드. 이곳은 내 구역이란 말이다. 나의 친구들을 죽인 것에 모자라 이젠 그 죄를 내게 뒤집어 씌우겠다는 거냐? 라고 말했고 로저 역시 엄청난 폐양색 패기를 내뿜습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천룡인의 악습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에 로저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좌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무릎을 꿇으며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로저는 이 녀석이 진짜로 정의를 관철하는 해군이라면 알테지. 진정한 악의 원흉은 세계 정부라는 것을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무언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드래곤은 로저를 통하여 사건의 전말을 깨달은 이후 곧바로 하늘하늘 열매를 사용하여 천룡인이 타고 있는 군함을 향하여 강력한 폭풍우를 일으켰고 드래곤이 생성한 강력한 바람으로 인하여 천룡인이 타고 있던 선박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토르칸 성은 당황하며 뭐냐이 폭풍이냐이 라고 소리쳤고 워큐리와 갈링은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드래곤이 자신들을 공격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 역시 당황하며 어이 드래곤 무슨 짓이냐, 아직 능력을 사용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거냐 라고 소리쳤고 드래곤은 사카즈키 네 녀석 또한 듣지 않았나? 천룡인들의 악행이 도를 넘었다. 나는 더 이상 천룡인들을 수호하지 않을 테다. 스스로를 신이라고 칭하며 인륜을 저버린 저들을 직접 심판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군함에 타고 있던 해군 여러 명이 곧바로 롱스톤 아일랜드에 상륙하였고 드래곤 소장, 방금 그 폭풍은 실수였습니까? 실수라고 하셔도 천룡인을 공격한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비켜라, 무고한 너희들까지 다치게 만들고 싶지 않다 라고 말한 뒤 또다시 군함을 향하여 능력을 사용하려 합니다. 그리고 해군들은 어쩔 수 없이 드래곤을 막아서야 했고 죄송합니다 드래곤님 이라고 말한 뒤 드래곤을 향하여 총을 쏴버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드래곤은 엄청난 폭풍을 일으키며 총알을 모조리 공중으로 날려버렸고 천룡인이 타고 있던 선박을 향하여 강력한 번개를 떨어뜨렸고 천룡인 몇 명이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천룡인들은 곧바로 드래곤을 배신자로 간주하였고 해군들에게 드래곤을 처형시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해군 중장 포스트베리는 지금부터 저 녀석은 해군이 아니다. 감히 신에게 대적한 반역자다. 반역용 드래곤을 처단해라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극심한 배신감을 느끼며 절망스러운 듯한 표정을 지으며 드래곤을 쳐다봤고 차세대 해군의 왕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어째서 갑자기 변하게 된 거냐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사카즈키, 제 아무리 천룡인이라고 해도 인간 사냥 따위는 결코 허용되는 행위가 아니다. 내가 세계 최악의 범죄자라고 불리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저 녀석들을 용서할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드래곤의 배신이 확정된 이후 해군 전원을 로제 적단조차 무시하며 드래곤을 처단하기 위하여 드래곤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로제의 일격을 맞고 사실상 심각한 부상을 입었던 드래곤이 해군의 일격을 버텨낼 힘이 없었고 설상가상으로 드래곤이 해군과 대치하는 사이 철룡인이 타고 있던 선박 역시 멀리 떠나갑니다. 그리고 결국 드래곤은 철룡인이 탄 선박을 놓치게 되었고 드래곤은 해군의 협공을 버텨내지 못하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평소에 드래곤의 압도적인 실력에 열등감을 느끼고 있던 해군 중장 포스트베리는 직접 드래곤을 사살하며 철룡인에게 눈도장을 찍으려 합니다. 그리고 포스트베리는 쓰러진 드래곤의 심장을 향하여 자신의 검을 꽂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로저가 나타나 포스트베리의 검을 쳐낸 이후 곧바로 폐양색 표기를 방출하며 포스트베리를 멀리 날려버렸고 포스트베리는 단 한 방만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로저는 해군 전원을 바라보며 폐양색 표기를 사용하였고 모든 해군은 정신을 잃으며 쓰러집니다. 또한 아카이누 역시 누구보다 믿었던 드래곤이 해군을 배신한 것에 대하여 충격을 받으며 정신이 붕괴된 상태였기에 평소보다 정신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고 아카이누 역시 로제의 폐양색 표기에 기절합니다. 로저는 드래곤을 구해준 이후 드래곤에게 크게 감명을 받은 듯한 모습을 보이며 어이 애송이 이름이 뭐냐 라고 물었고 드래곤은 몽키디 드래곤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로저와 레일리는 동시에 웃음을 지었고 로저는 우리 해적단에 영입할까 했는데 하필이면 그 녀석의 아들이라니 범상치 않은 녀석인 건 알았다만 이제 보니 얼굴도 묘하게 닮았군 이라고 말하며 드래곤이 거프의 아들이라는 것을 단번에 파악합니다. 그리고 로저는 드래곤에게 선박 하나를 내어주며 곧 해군이 들이닥칠 거다. 그 녀석들 철룡인을 건드린 녀석은 결코 살려두지 않으니 말이다. 어쩌면 네 가족들 역시 위험할지 모르지. 뭐 거프 그 녀석은 걱정도 되지 않는다만 이 배를 타고 멀리 사라져버려라. 이 이후 나타나는 해군은 우리가 상대할 테니 네 녀석을 더 이상 추적하지 못할 테다 라고 말하였고 드래곤은 해적에게 감사 인사를 할 수는 없었기에 가볍게 목례를 한 이후 선박에 탑승합니다. 그리고 로저는 진정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이념을 가진 새로운 세력을 구축해야 할 걸세. 해적들은 세상을 바꾸는 것 같은 복잡한 것엔 관심이 없으니 말이야 라고 조언을 해주었고 드래곤은 당신은 세상이 바뀔 수 있다고 믿나? 라고 물었고 로저는 절대로 멈출 수가 없는 것들이 있다. 계승되는 의지, 사람의 꿈, 시대의 일렁임, 인간이 자유의 답을 찾는 한 그것들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 라고 말하였고 드래곤은 로저의 깨달음을 얻으며 롱스톤 아일랜드에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훗날 드래곤은 로저의 조언대로 해적 따위가 아닌 이념을 가지고 행동하는 새로운 세력인 혁명군을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로저가 공개 처형되는 것을 보며 로저가 자신에게 해주었던 말을 떠올립니다. 아카이누와 드래곤의 과거 예상이 끝나게 되었고 드래곤은 사카즈키 이 녀석은 그 사건을 겪고도 결국 철룡인의 개가 된 것이냐 라고 물었고 아카이누는 다수를 위해선 소수의 희생이 필요한 법, 세계 정부는 틀렸을지언정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진 이후의 혼란을 감당할 수 있겠나 라고 말하며 끝끝내 아카이누와 드래곤의 가치관은 융화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의 주먹과 드래곤의 주먹이 충돌하였고 두 캐릭터의 충돌로 인하여 엄청난 충격파가 형성되며 주변이 초토화되었고 드래곤과 아카이누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드래곤과 아카이누는 서로의 실력을 잘 알았기에 대결이 시작된 이후 곧바로 전력을 다하였으며 잠깐의 방심이 치명상이 되어 조직의 괴멸을 유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생사계를 치르며 극한의 긴장감을 유지한 채로 공방을 주고받습니다. 아카이누는 채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드래곤에게 접근한 이후 명구를 사용하여 드래곤을 공격하나 드래곤은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표기를 휘감은 이후 아카이누의 공격을 쳐내는데 성공합니다. 또한 드래곤의 공격은 아카이누를 닿지 않고 타격했기에 드래곤의 손은 마그마로 인하여 일말의 화상조차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곧바로 하늘하늘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에그헤드 섬 전역에 엄청난 양의 호우를 일으켰고 주변 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꿉니다. 하지만 아카이누는 아랑곳하지 않고 드래곤에게 접근한 뒤 견신홍련을 사용하여 드래곤을 집어삼키려 합니다. 그러나 비로 인하여 아카이누의 공격력이 약해진 상태였고 드래곤은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아카이누의 공격을 막아낸 이후 곧바로 그린홀을 사용하여 아카이누를 땅에 쳐박아 버리는데 성공하였고 초록색 블랙홀과 같은 것이 생겨나며 아카이누를 감쌌고 아카이누는 치명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해군 중장 돌은 과거 해군에 있을 때부터 드래곤이 더 유능했다고 들어왔는데 결국 사카즈키 원수는 아직 그 차이를 메꾸지 못한 건가 라고 말하며 과거부터 기량은 드래곤이 아카이누보다 위였다고 말합니다.